요즘에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폭락과 비관을 참 사랑합니다. 우선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싼 거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시골집을 처음 고를 때 1억대에서 고르고 싶었어요. 시골집에 2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강원도 평창군 영동 고속도로 라인에 나와 있던 1억대 전원주택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매한 집은 토지까지 포함해서 거의 3억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시골에 싼 집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집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아니다. 최근 이자율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지방 소멸과 출산율 감소라는 이슈가 겹치면서 시골집은 결국 폭락하고 말 거라는, 시골집을 사면 망한다는 담화가 일부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집의 폭락은 입지, 방향, 구조, 연식, 생활환경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시골집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이 좋은 시골집, 누가 봐도 살고 싶은 시골집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으며 나오더라도 매우 비쌉니다. 그 집 주인이 급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그런 집은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시골집들의 경우 개별성이 매우 강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그 개별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한 동네에서도 집의 구조와 모양이 제각각이죠. 어떤 집은 집 뒤에 길이 있고 어떤 집은 집 옆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골집들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고 각각의 조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과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집 폭락의 개념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집, 이런 집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런 집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하시고 자녀들이 집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폐가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들이 급하지 않으면 이런 집도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폐가를 철거하지 않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매년 5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여유가 있거나 돈이 급하지 않은 자녀들은 집을 철거하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멀쩡한 집들을 철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여유도 없고 이행 강제금을 감당할 처지도 되지 않는다면 그런 폐가들이 아주 싼 가격에 매매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결국 시골집의 폭락은 각 집의 개별성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지방 소멸, 출생률 감소,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모든 요인이 시골집에 대한 비관론이 생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골집을 사면 나중에 시골집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시골집을 사면 결국에는 망할 거라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시골집 비관론이 되겠죠. 시골집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지기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골집 가격 폭락은 여러 조건이 좋지 않은 시골집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산 시골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다면 여러분의 집 가격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시골에 사려고 하나요? 시끄럽고 더러운 도시를 벗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시촌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가치를 저와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며칠이면 끝나고 지겨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골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분명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비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를 때 확실히 고르십시오. 이 집이 조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집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 집 진짜로 마음에 든다. 나 정말 이 집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집을 만나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진짜 최선의 결정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집을 골라야 하는지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자연인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간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주말에도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지역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골집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시골집에 대한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시골집을 사십시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방법으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 집을 샀던 2018년도는 도시 아파트 가격도 시골집 가격도 상승하기 전이었습니다. 도시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오려고 했는데 잘 팔리지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매했던 2013년 가격보다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거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를 주고 시골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 그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 와서 도시 아파트를 2년 이내에 팔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2020년 봄 도시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부동산에게 집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제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양도 차익도 상당했죠. 하지만 시골집을 산 지 2년이 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을 받았고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번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2억 이하의 도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는 농어촌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억 미만으로 도시 아파트를 정리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적합한 농어촌 주택을 구매하시고 도시 아파트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2.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다. 3. 도시 아파트를 팔 때는 12억 미만으로 판다. 1번과 3번은 매우 명확하죠. 2번,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농어촌 주택과 농업인 주택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 주택은 거래에 제약이 많은 농업인 전용 주택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은 그 정도는 아니니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 가격인데요. 예전에는 면적 조건도 있었어요. 하지만 면적 조건은 이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가격 조건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해하기 쉬운 가격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시가가 주택을 살 때 3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단 한 옥의 경우에는 4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구축을 사는 것도 가능하고 신축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격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시골입니다. 시골.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 홍천, 횡성군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시골이면 돼요. 법에서는 농어촌 주택의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다음 5개의 지역이 아니면 됩니다. 1번 수도권 지역, 2번 도시 지역, 3번 조정 대상 지역, 4번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5번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은 농어촌 주택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지역에서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곳들은 농어촌 주택 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 쉽죠? 지역과 가격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 아파트를 12억 미만으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여러분이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지 기존 도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어촌 주택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 3년 보유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농어촌 주택을 구매한 지 3년이 안 됐어도 기존 도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고 농어촌 주택 3년 이상 보유의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농어촌 주택을 팔아버리면 기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취소되고 그 양도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핵심만 설명드린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시골집을 사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집 가격 폭락한다, 시골집 사면 망한다 라는 시골집 폭락론과 시골집 비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골집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